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간관계 나무위키 정명석 멘토 변호사로서 가치관이 달라 종종 충돌하기도 했지만 우영우가 변호사로서 힘들어 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정명석의 도움을 종종 받곤 했다. 엄연히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임에도 우영우에게 있어서 정말 의지가 되고 편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 증거 및 결과로 15회에서 회사에 있을 시간에 정명석이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보고 싶어서 왔다면서 응원하러 와줬다. 최수연 4회까지는 지인 이상, 친구 미만 로스쿨 동기. 5회부터는 친구. 정명석이 우영우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면 최수연은 우영우와 같이 걸어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영우가 폭력이나 소음에 노출될 때마다 안아주는 묘사가 눈에 띄는 편. 권민우와는 조금 적대적인 경쟁자에 가까운 관계다. 16회를 기점으로 권민우는 우영우를 동료로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만 우영우는 권민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명. 다만 우영우가 태수미를 설득하겠다 나섰을 때, 우영우가 최상현을 신문하게 되었을 때 권민우는 걱정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하였고 털보네 주점에서 최수연과 함께 한번 마지막 회에서 정명석, 이준호까지 합세한 자리에 다시 한번 자리를 갖는 것을 보아 적어도 동료라는 인식은 확실히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준호 우영우는 연애하기 전에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준호는 이미 우영우와 연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영우는 자신이 이준호를 외롭고 힘들게 만들까 가까이 하기 어려워했고 그러한 생각이나 주변 환경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그리고 둘이 노력을 한 결과 사귀게 되었다. 동그라미 유일한 친구였지만 최수연에게 유일한 친구 타이틀을 빼앗겼다. 우영우가 학창시절 힘들어할 때 동그라미는 여러모로 우영우의 버팀목이 되었다. 우광호 아빠. 태수미 어머니인 태수미와는 멀고도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또 거리감이 있는 관계이다. 우영우는 태수미에게 이부 동생인 최상현에게나마 좋은 어머니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하는 감정을 품고 있으며 태수미 역시 우영우의 근무 환경이나 연애사에 관심을 가지는 등 모성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태수미가 우영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영우는 태수미의 도움을 좋아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한다. 최상현 이부 동생. 상현이 먼저 찾아와 해킹 사실을 고백하고 자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자 받아들이고 상현의 의사를 존중해 해킹 사실이 폭로당하는 게 아닌 자수하는 형식이 되도록 도와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게 해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가 다름에도 남매 사이는 나쁘지 않게 형성되었고 적어도 상현은 영우를 누나로 인정하는 듯하다. 고래에 관한 어록. 우영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고래 이야기를 남들과 하는 것을 좋아한다. 회사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대로 잘하지 않지만 이준호와는 자주 나누는 편이다. 얼핏 들으면 상황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안을 자기가 좋아하는 고래 이야기로 치환하여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뚫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1회. 이 다리미는 꼭 향고래를 닮았습니다. 향고래는 향유, 고래라고도 하는데 크고 네모난 머릿속에 경납 기관이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경납 기관 안에는 향고래가 소리를 내는데 활용하는 밀랍 같은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 읽어보셨습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고래가 바로 향고래입니다. 소설에서 향고래는 백경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향고래의 몸은 어두운 회색이나 보랏빛을 띤 갈색으로 생김새가 특이한 다리미를 보고 정명석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모르겠어요.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입니다. 고래는 포유류라 알이 아닌 새끼를 낳으니까요.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니까 사람들은 보통형법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 핵심은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천사조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퇴직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다세대 주택도 남편 명의입니다. 만약 살인 미수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남편이 죽고 난 뒤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이 남편을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보겠습니다.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정명석 변호사에게 다리미가 향고래처럼 강하게만 보여서 146 고래는 알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친 걸까요? 네, 이 사건은 형법만 보면 안 돼요. 민법을 봐야 풀려요. 마찬가지로 다리미만 보면 안 돼요. 피해자가 치매 환자였던 것을 떠올리며 경찰 진술 24페이지 7번째 줄 머리가 깨질 것마냥 아파 소파에 누워있는데 택배가 왔습니다. 어쩌면 다리미에 맞아서 생긴 뇌출혈이 아닐지도 몰라요. 고래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이준호에게 이외 인간에게 결혼이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짝짓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의식이지만 고래의 경우는 웬일이야. 고래 얘기를 알아서 관두고 더 듣고 싶습니까? 아니, 그냥 이상하잖아. 앞으로는 듣기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고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 야, 그게 누구야? 늦었어요. 결혼식에 딸 손 잡고 걷는 것이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아버지 우광호에게 사사인 이준호 씨도 어른이라면 모름지기 스스로 밥상을 차리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범고래는 평생 동안 어미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함께 다닙니다. 인간의 기준대로라면 범고래는 모두 마마보이, 마마걸. 최수연, 야우영우. 지금 뭐해, 최수연? 나 지금 통화해. 휴대폰 전화로 최수연과 함께 있는 이준호에게 사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심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달의 뒷면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다. 네, 대왕고래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보잉 737 비행기만큼 큰 대왕고래가 하마만큼 무거운 새끼를 낳는 장면을 포착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싶겠지만 바다는 너무나 크고 또 깊어서 고래들의 비밀을 굳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통화 종료. 네, 변호사님 제가 지금 변호사님 휴대폰 전화로 회사에서 양치를 하고 있던 이준호에게 대왕고래의 대변은 붉은색입니다. 깜짝이야, 주식인 크릴이 붉은색이거든요. 네, 고래의 대변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을 해수면으로 뽑아 올리는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고래는 깊은 바다에서 먹이를 먹고 해수면으로 올라와 배설을 하는데 그 대변이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영양분이 되거든요.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이준호에게 다짜고짜 긴수염고래는 이주성 동물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만에 사는 긴수염고래 400마리는 1년 내내 한 곳에만 머뭅니다. 6일이면 캘리포니아만 전체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빠른데도 전혀 이동하지 않는 거죠. 네, 변호사님.
우리 오랜만에 회전문으로 나가 볼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야근합니다. 네? 아, 그럼 고래 얘기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회사에서 퇴근 중이던 이준호에게 휘핑크림의 지방 함량은 30% 정도입니다. 긴 수염고래과 고래들의 젖은 휘핑크림보다 훨씬 진해요. 지방 함량이 30에서 50% 정도니까요. 대왕고래 어미는 이 고지방 젖을 날마다 200kg씩 만듭니다. 그걸 6개월 동안 먹고 자란 새끼 고래의 몸무게는 얼마나 증가할까요?